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HRM 기타 등등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 외식에서 조직 관리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요가 얼만큼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직무 분석을 좀 더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은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노동이 얼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직무가 어떤 일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거 없이 하면 우리가 사용량이 얼만큼 되는지 필요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 일과 관련되는 게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원이 얼만큼 필요한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고 좀 더 다른 업종들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업무에 대한 분장, 업무에 대한 분석,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시겠죠? 자, 인력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특정 지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자,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카페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 일식집이다. 그러면 한식 자격증이나 중식 자격증보다 일식 자격증 있는 사람을 먼저 뽑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되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기능장, 그 다음에 조리사,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밑에 보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이나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 마스터, 커피 2급, 커피 1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이제 매긴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지식, 책임 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레스토랑이 있더라도 거기에 총책임자인 점장이 총책임지고 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그 밑에 부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와 그 다음에 직원, 정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주기적인 개발, 디벨롭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매장에 대한 화재나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대외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점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 자체를 위임하자면은 트레이너급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진행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거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일부 점장을 보조해서
비용을 사용하는 데 대한 책정 뭐 이런 업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세컨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오다, 이제 재료에 대한 각종 뭐 한 50여 가지, 100가지에 대한 물건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오다 관리, 그리고 뭐 일부 보조를 통한 이제 교육에 대한 참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사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를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입장, 배우면서 이제 각종 보조적인 역할, 뭐 각종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험도 보고요.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장 운영에 대해서 이제 하루하루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진행, 이 정도에 대한 직무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급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급여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급여가 좀 많이 높겠고, 그 다음에 부점장 급여,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입사한 매니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 중에 이제 뭐 군대로 치면 하사관 같은 이제 그런 직급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도 3개월에 한 번씩 평가에 의해서 시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런 트레이닝,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르바이트생들도 직무가 있다는 거. 자, 1차적으로 뭐 그릴에서 고기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손님에 대해서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각종 직무에 대한 프로시저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하면 거기에서 시급도 올라가고 다른 친구들에 대한 리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사관처럼. 그 다음에 하사관에서 또 매니저로 또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 이런 시스템들. 자, 그 다음에 매니저가 된 다음에도 아까처럼 한 4분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계별로 교육도 이수하고 통과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성과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자, 만약에 그러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외식 같은 경우에는 자, 날리지와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 자, 오더를 한다면 그냥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 그냥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구매를 하기 전에 있는 재료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매출이 얼만큼 나올 건지,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해서 얼만큼 필요로 한지, 토탈 비용에다가 토탈 사용량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걸 빼고 거기에다가 필요량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통계를 적용해서 집어넣어서 오다량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가감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그걸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해내는 그러한 부분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이제 지식적인 난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햄버거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뭐 비빔밥을 만들어낸다, 이랬을 때 충분히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오염 없이 먹었을 때 또 굉장히 맛있고 따뜻하고 신선하게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 능력을,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TV 같은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방송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부는 아주 실전적으로 기술은 좋아요. 그런데
knowledge, 이론적인 지식이나 왜 그렇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될 건지 추측을 못 한다면은 knowledge가 없는 거예요. 스킬은 뛰어난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스킬과 knowledge, 지식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한 책무를 받으면 뭐가 된다?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뭐다? 직무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자,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는 그 직무의 목적, 업무 내용, 그리고 책임, 의무 등을 기술해 놓은 것을 직무 기술서라고 합니다. 이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자, 채용이나 급여 결정, 그리고 승진, 배치, 훈련, 이런 인사 관리를 실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일을 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리고 진급이 돼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급여도 좀 상승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 자, 그리고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직무에 요구되는 상세한 개인적 요건을 정리한 겁니다. 개인적 요건이라는 부분은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자, 인간적인 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업무에 있어서 계산이 좀 잘 안 맞다든지 업무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회의 시간에 내 지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은 아주 유대관계가 좋아요. 밑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런데 출근 시간에서는 뭐 맨날 5분 내지 10분 정도 늦게 온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하나는 뛰어나지만 하나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볼펜이 떨어졌네. 자, 그럴 경우, 자, 한 부분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 친구를 진급시켰다면은 그 친구를 본받아서 다른 친구들도, 나도 뭐 늦게 와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예요. 자, 뭐가 난리예요? 자, 추 장관, 아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문제로 인해서 잘 알다시피, 자, 그럼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전화상으로 휴가 더 연장하겠다, 못 가겠다, 복귀 안 하겠다. 자, 이래 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빌돼야 될 사람이 자, 오히려 못 지키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빼달라. 뭐 카츄샤, 그 다음에 뭐 통역병으로 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뭐 청탁이나 아니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처럼 이런 진급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 인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의나 아니면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킬 경우에는 진급을 시켜주겠다라든지, 이제 뭐 몇 개월간 유예기간이 주겠죠. 자, 그런 이제 부분이 기술서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 달성되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게 달성되면 이제 또 진급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걸 뭐란다? 명세서. 누구 명세서? 개인에 대한 명세서다. 그러면 개개인에 대한 인사 기록 카드 형태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떤 잘못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공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았다, 1단계 교육을 받았다, 2단계 교육을 받았다, 3단계 교육을 받았다, 이런 특성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무평가. 자, 이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겪어왔고, 자, 대학교에서도 뭐 시험을 보고 자기만의 뭐 결과로 안고 가면 됩니다. 학점 같은 경우 맞죠, 그죠? 자, 자기가 못 받았으면 뭐 자기가 책임지고, 그럼 못 받았구나, 뭐 많이 놀았으니까 뭐 또 그렇게 하면 뭐 끝나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틀리다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진급이 똑같이 입사했더라도 틀리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빨리 진급하는 친구, 또 늦게 진급하는 친구, 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좌천이 된다든지. 자, 그 다음에 또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한 2번, 3번까지 안 돼버리면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권고사직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 한직으로 전직을 시켜버리죠. 멀리 보내버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급여도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출퇴근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불이익이 몸으로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다? 직무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아주 공정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자, 똑같이 일했는데 살펴봤을 때 내가 더 잘했어. 내가 평가가 더 좋아. 어떤 평가? 다른 고객들이 뭐 서비스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판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다면 평가를 합니다. 위에 사람이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중간 위치라면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도 평가하고 밑에 사람들도 평가해서 다면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한 곳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상사한테 아부 잘하고, 밑에 사람 공을 가로채가 다른 사람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알게 되죠. 시간 지나면.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위에서만 인사고과나 이런 평가를 내버리면 어떤 현상? 자, 편파적인 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밑에 사람들도 평가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골든 룰을 잘 지켰는지, 자,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후배들을 대해주고, 위 사람도 대해주고, 그렇게 될 때 좋은 사회가 되고, 또 1차 집단이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배었을 때 2차 집단 나갔을 때 충분히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직무평가를 통해서 임금 구조가 결정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자, 회사마다 뭐 물론 틀리겠지만 보통 보면 보통인 사람, 그 팀을 이제 굿이라고 해요. 굿인 사람들은 뭐냐면 가르쳐 준 대로 업무를 하는 사람. 자, 가르친 업무만 제대로 하더라도 굿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켜도 안 하는 팀원,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Need improvement.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은 need improvement예요. 자, 그 다음에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자, bad죠, 그죠? 떠나야 되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거 청소할까요? 요거 닦을까요? 와서 딱 보니까 테이블이 지저분해. 그 다음에 와서 딱 보니까 물기가 많아.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닦을까요? 제가 치울까요? 라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은 이제 excellent. 자, 굿보다 뛰어나는 거 아시겠죠? 한 단계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utstanding인데 이 친구는 딱 와서 오면서부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테이블 위에 주워서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치우고 그 다음에 오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파악하고 자기가 돌면서 청소 싹싹싹 다 하고 물기 닦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기도 닦고 위험한 것 같아서 미끄러질 것 같아서 고객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라고 다 하고 나서 보고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아웃스탠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나누어서 이제 5가지 유형의 직원들을 이제 좀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outstanding, excellent, good, 그 다음에 need improvement, 그 다음에 같이 일 못할 사람, 자, 개선 불가능,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급여 같은 경우, 같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사, M사, 그 다음에 B사, 뭐 기타 등등, P사 이런 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점장이 있다면 B사, L사, P사 뭐 이런 점장들에 대한 급여 수준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매니저에 대한 급여 수준들, 이런 급여 수준들에 대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급여에 대한 부분에 책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각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떤 책무가 주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요. 뭐 회사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뭐 승진이나 아니면 배치나 아니면 뭐 인사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 회사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게 된다면 이런 사규가 있어요. 사규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의 일, 그 위에 단계는 이만큼의 일, 그 다음에 뭐 위에 부장 이사들은 어떤 책임, 어떤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직무 간에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감정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어떠냐면은 이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yes냐 no냐. 자, 만약에 직무 중에 자, 테이블을 닦아야 된다면 테이블을 닦느냐 안 닦느냐. 닦으면 O, 안 닦으면 X.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인사를 하면 O, 안 하면 X.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자, 그 인사가 뭐 마음에 들었니 안 들었니. 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친구는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프로시저대로 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인사를 하고 돈을 제공할 때
자, 돈을 제공할 때 두 손으로만 해줘야 된다면, 자, 두 손으로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거,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 평가를 할 때는 누구나 다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서 또 근거 자료로 활용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인사관리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